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불행 피하기 기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내용을 뽑아서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52개의 생각 도구, 이 책의 주제란 말이죠. 52개의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러한 방법을 본인 스스로 실천하면서 본인의 삶이 굉장히 나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책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편이 될진 모르겠는데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만 약간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째에 나온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날아가게 하는 법. 부정적 감정.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대상이죠. 괴로움이라든가 시기, 질투, 분노, 초라함,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감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행복 그 자체 또는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이제 마음의 평화란 말이죠. 평화로운 마음, 평온, 그런 것들이 행복의 필수 요소인데,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필요하죠. 저자가 얘기하는 스킬은 감정 자체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외부적인 것으로, 일종의 손님? 그러한 태도로 대하려고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을 이제 의지력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도리어 더 그 감정은 강해진다는 거죠. 나하고 이제 더 큰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은 서양의 굉장히 유명한 명상 전문가인 타라 브렉의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타라 브렉은 부정적 감정을 이제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라. 근데 이 마라에게 항상 차를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고, 거기에 부정적 감정이 여행자, 손님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이제 환대하라는 거죠. 손님으로. 의식적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싸우게 되면 그 늪처럼 오히려 더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부정적 감정의 그 존재를 의식하고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면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떠한 스킬을 이용하고 있냐면, 이 부정적 감정을 시장통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새처럼 생각을 하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면 짹짹거리는 참새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긴장되고 초조하면 딱따구리가 나를 쪼고 있구나. 맹렬한 분노를 느낄 때는 사나운 매가 나를 찾아왔구나. 또는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는 푸드덕거리는 집박이가 찾아왔구나. 타라 브렉의 이야기와 이제 동일하죠. 부정적 감정을 명명하고 여행자, 손님처럼 생각하고 새처럼 생각하면서 일종의 거리두기, 그리고 일종의 장난스럽게 대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저자는 이제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 보아야 할,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다시 첫 번째부터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마음의 기술. 우리 생각의 오류, 인지 오류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다뤘잖아요. 근데 그 인지 오류 부분도 우리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쁜 일 겪었을 때 똥 밟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스킬이 되는 거죠. 일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기부 계좌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매년 수입에서 일정한 금액,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거는 자유고, 일정한 금액을 기부 계좌, 내가 기부를 위한 계좌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범칙금을
내게 된다거나, 또는 사사로이 뭐 도둑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는데 뭐 돈만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흥분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하지 말고, 이런 돈은 내 기부 계좌에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부 계좌의 스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뭐 이런 인지 오류에 대해서는 대가인데, 정점과 종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정점, 클라이맥스 부분과 종점, 끝부분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의 경험을 떠올릴 때도 가장 좋았을 때 클라이맥스를 떠올리고, 그리고 종점, 헤어질 때의 그때의 상황,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런 인지적 경향을 이용을 해서 이 저자는 여행을 갈 때도 호텔비를 선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돈을 내면서 뭐 추가 비용 달라고 하고 뭐 하면서 돈이 나가게 되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불, 후소비, 이러한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가 한때 종교에 심취해서 수도원에서 수십일을 체류를 했던 적이 있나 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식사를 할 때 식사 도구 통이 아주 정확하게 그 관 모양이 이렇게 형상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그런 관 모양을 보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떠올리게 되면서,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구나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자는 그 이후에 화를 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고, 뭐 병원에서 순서 기다리고 있고, 차량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이때 화를 안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1년 이상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사사로운 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허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스킬들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설정은 없다, 이제 수정의 기술이에요. 비행기가 이동해도 A 지점에서 B 지점을 이동해도 정확한 직선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경우는 수천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개가 1초에도 수천 번 퍼덕퍼덕 거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생 전반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5분 이상만 같이 지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섬세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것 같은 상태는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정을 실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수정을 하게 되면, 아이고, 이 계획 벌써 실패네, 이런 경향은 수정에 대한 굉장한 오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경우를 봐도 거의 대부분이 어설픈 준비, 뭐 완벽한 설정,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면서 계획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획, 뭐 설정,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뭐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생활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이제는 뭐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타협 없는 전략, 루틴 또는 서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세계적 경영사상가 클레이튼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분이 이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서약이냐면, 경영사상가로서 성공한 경영자들을 쭉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인생의 전반부는 오로지 개인의 커리어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공한 이후에 후반부에 가서 이제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뭐 가족에게 돌아간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데 100%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아주고 친구처럼 지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쌓여가면서 좋은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클레이튼은 서약을 했다는 거죠. 주말에는 노워크,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평일에도 저녁은 항상 가족과만 먹겠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전에 그 최강의 인생에서 살펴봤듯이 루틴이 되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피로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뇌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루틴,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이런 거 터틀넥 맨날 입죠. 저크버그가 동일한 티셔츠만, 그러니까 옷을 고르는 그 자체도 의사결정에 피로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클레이튼의 서약은 뭐 보다 좀 심층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얼마 전에 미움받을 용기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것을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쏟는 시간들, 그것도 당연히 일이라는 거예요. 일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나의 시간들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나가서 돈 버는 것만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좀 짧게 나누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한 시간만으로도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짧게 4가지 정도만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압축을 하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